최근 대만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유명 아이돌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 그리고 전 세대를 사로잡은 K-팝과 K-드라마가 그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만에는 4곳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며 전염병 사태 이후 수강 신청자가 매년 20% 이상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어와 영어만이 길이라고 믿었던 기성세대 학계가 한국어 열풍 앞에서 눈물을 흘려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시작에는 한 천재 소녀의 양심 고백이 있었고, 대만의 전통 있는 가문의 권위자마저 한국어 열풍 앞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한 대만의 한국어 열풍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장외이청. 대만 타이베이의 한 대학에서 40년 동안 동양고전을 가르쳐온 노학자입니다. 제 삶의 전부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었고, 저는 늘 중국어와 영어만이 세상을 이끄는 언어라 믿어왔습니다. 대대로 묵향이 짙게 배어있는 저희 가문의 서재에서 평생을 보낸 저에게 세상의 중심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빛이 발에 누렇게 변색된 수천 권의 고전, 그 무거운 책장들 사이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성현의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지요. 저희 가문은 언제나 중화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고 지키는 것을 지상의 가치로 여겨왔으며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제 의식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하고 장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자들이 한국의 방송을 보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기계음에 맞춰 기이한 몸짓을 따라하거나 인터넷 속 한국 연예인들의 과장된 몸짓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저 한심하게 치부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떠한 철학적 깊이도 담보하지 못한 그저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천박한 유행일 뿐이라고 굳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들의 미숙한 관심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얕은 물결과도 같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 무거운 참중나무 책상 위에는 오직 공자와 맹자의 깊은 가르침이 담긴 서적들만이 경건한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들이 즐겨 읽는다는 한국의 가벼운 이야기 책들은 단 한 권도 이 신성한 공간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제가 대학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미래를 갈망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제 신념을 목소리 높여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 혼돈스럽고 복잡한 21세기를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한 단단한 나침반은 오직 두 가지, 즉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와 거대한 경제 대륙의 언어인 중국어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언어는 그저 부차적인 취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평생을 지탱해온 확고부동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거대한 반석조차도 예상치 못한 작은 틈새로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과 확신이 발밑에서부터 요동치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세한 진동을 제 오만함으로 애써 외면하려 발버둥 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손녀가 평소의 쾌활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제 서재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 아이는 인쇄용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반질반질한 대학 입학 안내 책자를 제 무거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더군요. 손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다른 글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굵게 강조된 어떤 학과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한국어학과의 신입생 정원이 예년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제게 알렸습니다. 저는 그저 실소와 함께 깊은 코웃음을 터뜨리며 그 번쩍이는 종이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그런 실용성도 학문적 깊이도 없는 분야의 귀중한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제 무심한 시선은 손녀의 긴장한 어깨 너머 거실에서 아무런 소리 없이 켜져 있던 텔레비전 화면으로 무심코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화면에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의 그래프와 함께 굵은 글씨의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대만 전역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불과 몇 년 만에 10,00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경이로운 소식을 무척이나 흥분된 어조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헤아리기도 전에 어느새 근처로 모여든 다른 손자들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양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영어 점수보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 대화의 내용은 제가 평생 이해하고 가르쳐온 이 세계의 질서와 상식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묵직한 의자의 팔걸이를 분노에 차 강하게 내리치며 아이들의 무지하고 천박한 대화를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 혼란스러운 공간에 머무를 수 없어 저는 자리를 박차고 정원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평소에 장중하고 고요한 박동을 잃고 낯선 불규칙함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단단했던 신념의 연못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얼마 후 저는 권위 있는 학회의 기조연설자로 익숙한 단상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많은 학자와 저명한 연구자들이 제 입을 경건하게 주목하는 제게는 평생처럼 익숙한 풍경이었죠. 저는 수십 년간 다져온 학문적 권위로 가득 찬 목소리로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연설을 막힘없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어 열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는 어떠한 철학적, 역사적 깊이도 없이 그저 유행만을 쫓는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규정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볍고 피상적인 흐름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청중을 향해 역설했지요. 제 주장은 논리 정연했으며 스스로의 확신에 차 있었기에 당연히 청중들의 열렬한 동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강연이 끝나자 예상했던 박수갈채 대신 당혹스러운 정적이 강당 안을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전혀 기억에 없는 한 젊은 학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추었으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어조로 제 주장의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크린 위에 제시한 데이터는 제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만 전역의 고등학교 중 거의 8할에 육박하는 교육기관이 이미 한국어를 필수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고지어 강당의 다른 쪽에서도 저희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이베이 중심가에 위치한 세종학당의 수강생 등록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여 이제는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다음 학기 자리를 구하기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조용했던 강연장은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과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논리는 그 냉정한 현실의 통계 앞에서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대 위의 뜨거운 조명 아래 제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확신에 차 강당을 가득 채우던 제 목소리는 이제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무력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자로서의 모든 권위가 바로 그 단 하나의 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3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집안의 공기는 전통적인 축제의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야 하듯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경건함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고풍스러운 식탁을 무례하게 지배하고 있었지요. 제 손자, 손녀들은 제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낯선 언어로 된 드라마 속 대사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요란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경박하고 낯선 억양은 제가 평생을 지켜온 우리 가문의 고고한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를 넘고야 말았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식탁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조상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정녕 모두 잊어버렸느냐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순한 노여움이 아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뒤섞여 있었습니다. 늘 제 권위 앞에서 순종적이기만 하던 손녀가 이번에는 제 불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 아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들이 그토록 열광하며 보는 드라마 속 이야기에도 할아버지가 평생토록 강조하시는 춤과 효의 고귀한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항변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갓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막내 손자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제 자신의 유일하고도 확고한 목표는 우리 가문 대대로 다녔던 이 땅의 최고 명문대학이 아니라 머나먼 서울에 있다는 명문대학이라는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철없는 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유구한 근간과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끔찍한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너희를 후적에서 파내겠다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말까지 절규하듯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한마디에 화목해야 할 명절의 집안은 두 개의 다른 세계로 완벽하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골이 깊어진 어느 날, 저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달래려 우리 가문이 수십 년간 정성을 다해 운영해온 전통 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고전 암송 소리와 함께 제게 늘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익숙한 골목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숨을 먹게 할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서당에 굳게 닫힌 낡은 정문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아무렇게나 감겨 있었고 제 할아버지의 혼이 담긴 친필연판이 길바닥에 초라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낯선 인부들이 그 신성했던 자리 위에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하고 천박한 색상의 새 간판을 달기 위해 분주하게 전동 드릴을 돌리고 있더군요. 그 거대한 간판에는 제가 평생을 외면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낯선 문자가 거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종한국어학원이라는 6글자가 마치 조롱하듯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판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역사와 정신이 송두리째 지워지고 능욕당하는 끔찍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이 건물이 우리 가문의 정신이 깃든 신성한 곳이라며 인부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처절한 절규는 벽을 뚫는 시끄러운 기계 소음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개원을 기다리며 서성대던 몇몇 어린 학생들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혹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들은 요즘 가장 확실하게 돈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모두 한국어 관련 사업뿐이라며 자기들끼리 명랑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며 그 차가운 길바닥 위에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저의 모든 세계가 한 줌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계의 오랜 지인을 통해 메이링이라는 이름의 15살 소녀를 우연히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나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깊은 통찰력과 지성으로 이 지역에서 천재라 불리고 있었지요. 소녀는 제 앞에서 조금의 긴장도 없이 자신을 소개하며 얼마 전 치른 한국어 능력 시험의 최고 등급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실로 놀라운 성취인데 그 아이는 이미 영어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단 하나의 고전을 겨우 통달하려 애썼는데 이 어린아이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속도와 깊이로 이 거대한 세상을 남김없이 흡수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 어린 천재가 언어의 본질에 대해 과연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참을 수 없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소녀에게 그토록 다양한 언어의 스펙트럼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배우기 어렵고 심오한 도전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복잡다단한 문법 구조를 지닌 유럽의 특정 언어나 수만 자의 함의를 외워야 하는 심오한 고전 한문을 꼽을 것이라 확신하며 예상했죠. 하지만 소녀의 대답은 제 평생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어가 가장 어려웠다고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잡한 문법이나 방대한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유의 문화적 정서와 관계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통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더군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고유한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 예리한 통찰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소녀는 저를 물끄러미 정면으로 바라보며 교수님처럼 위대한 학자께서도 이제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읽으셔야 한다는 감히 상상도 못할 조언을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게에 짓눌려
그 어떤 반박이나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홀로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사방의 벽면을 빈틈없이 가득 채운 수만 자의 고고한 한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생명력을 잃고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천 년이 변하지 않는 지혜라고 굳게 믿었던 이 검은 글자들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제 아이들의 마음과는 그 어떤 따뜻한 연결고리도 갖지 못하는 박제된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듣기 싫어 외면했던 손자들의 천진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낯선 한국어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거실이 떠나가라 환하게 웃던 그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말입니다. 도대체 저는 완고한 저의 신념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언제부터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이토록이나 멀어져 버린 것일까요? 스스로의 편협함과 오만함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이 깊고 차가운 고독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제 지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마음속의 고뇌를 다 읽었다는 듯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아이들이 그 변화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 부모 세대만 이렇게 완고하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아내의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감고 있던 두 눈을 더욱 세게 감을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당당하게 지탱해 주었던 신념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마침내 안쪽에서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태도에서 일어난 미묘한 변화를 아마도 손녀가 가장 먼저 감지했는지 며칠 뒤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좋아하실 만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라며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본 역사 드라마를 한 번만이라도 함께 보자고 간곡히 청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이의 청을 거절할 명분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아 마지못해 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전통 의상을 입은 낯선 인물들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로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화면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큰둥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속으로 역사적 고증의 오류나 찾으면서 건성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두 명의 핵심 신하가 나누는 정치 철학에 대한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제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늙은 대신이 젊은 왕에게 백성의 뜻을 받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도 정치의 본질이라는 가르침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수많은 학생에게 가르쳐온 맹자의 핵심 사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옆에 앉은 손녀에게 방금 저 대사가 혹시 맹자의 가르침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녀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벅찬 순간 제 입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방금 그 노대신 배우가 말했던 위험 있는 한국어 대사가 아주 서툰 발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대신 배우가 말했던 위험 있는 한국어 대사가 아주 서툰 발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놀라움으로 인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거실에 모여있던 저의 모든 가족이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따뜻한 웃음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으로 갈라졌던 우리 집에 기적처럼 찾아온 눈물겹도록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따뜻했던 웃음소리는 우리 가족에게 실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이 있는 역사 드라마를 계기로 주말 저녁이면 어김없이 다 함께 텔레비전 앞에 모여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청하는 새로운 가족의 전통을 만들게 되었지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이 마주하는 격동적인 역사와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윤리적인 선택의 기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유쾌한 재치에 다 같이 소리내어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함께 문시호를 불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제 손자, 손녀들과 진정으로 눈을 맞추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그 높고 두꺼운 벽이 마침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겁고 냉랭했던 긴장감이 우리 집안에서 서서히 거쳐나가고 그 자리에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따뜻한 온기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심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라마 토론이 끝난 후 큰손자가 제게 다가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할아버지도 괜찮으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어 능력 시험을 목표로 잡고 정식으로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실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다면 그런 불경한 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아마 그 아이를 가문에서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아이의 기대감과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을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없이 온화한 웃음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 불화의 상징이자 모든 갈등의 원흉이었던 그 낯선 한국어가 이제는 기적처럼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새로운 화합의 언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돌아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저의 오랜 일기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펜을 들어 지난 몇 달간 제 내면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던 이 거대한 변화와 마침내 도달하게 된 새로운 깨달음을 한자 한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한 문명과 시대의 고유한 정신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라는 문장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친 영어라는 그릇에는 개인의 자유와 냉철한 합리성이, 그리고 우리의 중국어라는 그릇에는 거대한 질서와 현실적인 실용성이 주로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토록 늦은 나이에 새로이 마주하게 된 한국어라는 그릇은 그 두 언어와는 본질적으로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깊은 공동체적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파편화되고 고립된 현대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런 명료한 깨달음과 함께 저는 제 책상 위를 수십 년간 지켜왔던 낡은 고전들을 책장으로 정중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제 손녀가 저를 위해 미리 가져다 놓았던 알록달록한 한국어 기초 교재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먹을 갈아 유려한 필체의 붓글씨에만 익숙했던 제 손은 가느다란 펜을 쥐고도 마치 처음인 듯 어색하게 떨리더군요. 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글자를 오늘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그 낯설지만 정갈한 조형미를 지닌 글자들을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 나, 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소리의 형태들을 하얀 종이에 새겨 넣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토록 늦은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에 대한 벅찬 경이로움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은 우리 가문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이나 특별하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라면 엄숙한 예법에 맞춰 진행되었을 공식적인 저녁 식사 대신 저희 집 주방은 온 가족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생전 처음 맡아보는 구수하고 매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이 팔을 걷어붙이고 둘러서서 난생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지요. 손녀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큰 소리로 조리법을 읽어주면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서툰 솜씨로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서는 김치가 들어간 붉고 뜨거운 찌개가 맛있는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고 그 따뜻한 증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곱디고 온 빛깔의 한복까지 잔뜩 꺼내와 저와 아내에게 억지로 입혀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손자들이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은 제 모습을 보며 방금 배운 가장 극진한 한국어 호칭으로 저를 부르며 장난스럽게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장난을 기꺼이 받아주었죠. 저 역시 어설프고 떨리는 발음이었지만 배운 대로 가장 정중한 한국식 인사를 그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어색하게 웃음 짓는 바로 그 순간 저와 제 아이들 사이를 그토록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세대라는 이름의 높고 차가운 장벽이 봄눈 녹듯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모든 광경을 주방 입구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제 아들의 눈가도 어느새 뜨거운 감동으로 촉촉히 젖어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고전이 해내지 못한 일을
저 멀리 바다 건너온 한국의 문화가 단 며칠 만에 기적처럼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기나긴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원고는 불과 1년 전의 저였다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있지요. 저는 이제 이 글 속에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낯선 언어 덕분에 저희 오만함으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사랑하는 손자들과 기적적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앞서 길을 닦은 부모 세대에 헤아릴 수 없는 숭고한 희생과 모든 것이 제가 된 폐허 속에서도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60대 세대가 보여준 치열하고 위대한 정신 덕분이라는 냉엄한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정신이 빚어낸 강력하고 따뜻한 문화의 힘이 이제 이곳 대만에까지 다 저희 가족처럼 심각하게 갈라진 세대 간의 깊은 골을 메우고 화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오만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의 평화로운 제 얼굴 위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늘 섬세한 한자만을 적어왔던 저의 붓을 들어 마지막으로 정성껏 먹을 갈았습니다. 제 기나긴 회고록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저희 모국어가 아닌 서툴지만 온 마음을 담은 또박또박한 한국어 활자로 직접 적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한국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생을 그 눈부시고 찬란한 미래의 자랑스러운 일부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제 자신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대만의 한국어 열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세대가 일군 역사의 울림입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길을 닦고 불 꺼진 공장에 다시 불빛을 밝히며 세계가 놀란 기적을 만들어낸 분들, 그 이름 없는 손길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꿈을 꾸고 모두가 한국 문화를 배우려 줄을 서는 이 놀라운 현실. 그 뿌리는 바로 여러분 세대의 끈기와 희생,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미안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부심을 누리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 그 역사는 여러분이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